예,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국세 세입 예산안 발표할 때 이 세목별 수납액 전망치 함께 발표하라 이렇게 부대 의견을 만들었어요. 이제 소위에서. 근데 지금 올해도 이 세목별 수납액 전망치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그 세입 예산 추계가 틀려가지고 세수 결손 발생하고 지금 올해 이게 10조가 될지 15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예산안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예산안 총 규모의 적정성이나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그 의결한 부대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안 내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 저 예산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내세요. 청와님 말씀 좀 하세요. 예,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최대한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부대 의견으로 의결한 사항이니까 네. 지키시란 얘기예요. 예,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의원님 올해부터 해가지고 조세재정연구원 KDI 관세청 국세청하고 해가지고 우리 그 세수 추계를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그 오차가 적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일시 차입 보니까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일시 차입이 90조가 넘었는데 올해 11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30조 원으로 상당히 줄어서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게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통합개정 경우에 재정증권 발행 한도하고 일시 차입 한도를 그냥 합쳐가지고 30조 원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걸 먼저 채택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일시 차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일시 차입이 늘어나면 이게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에 부담도 되고 선진국에서 이거 다 금지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중앙은행이 이런 일시 차입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올해 9월 기준에 일시 차입 이자가 1,500억 원이 넘어요. 이게 국고운영 수익하고 올해 배정 예산안도 모자라서 다른 예산안 끌어다가 이자 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것도 통한증권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또 시장에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이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도를 그 30조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두 개 한도를 분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일시차입 그 최고액이 연중 최고액이 지난 몇 년간 돌아보니까 한 11조 원 정도, 그러니까 2011년에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때 빼고는 한 1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11조, 19조로 분리를 하든지 12조, 18조로 분리를 하든지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의원님 그 문제는 뭐 저희가 매년 예산 심사하면서 고민이 돼 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차환 발행하는 그 채권 국채 발행분 외에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분에 대한 한도, 국채 발행 한도를 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에 납작하게 지금 붙여서 한도를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이 분기별로 거의 일정하게 들어와야지만 세출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지금 한도가 아주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탄력성을 조금 더 주시면은 일시차입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재정증권 발행하시라는 거예요. 일시차입에 의존하지 말고. 너무 손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부담은 생기고 이자 부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국채 발행 100% 국채 발행을 하면 좋겠지만 국채 발행의 그래도 시기가 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0조 원 좋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분리를 하시는 겁니다. 두 개의 계정을. 이거 합쳐서 30조 원 이래 놓으면은 자꾸 이게 손쉬운 일시차입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분리를 해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발행 한도, 국채 발행 한도를 얼만큼 탄력성을 부여하느냐, 그거하고 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심사 시에 검토해 보시고요. 관세청 말이죠. 지금 몰수품 예산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9억 한 2,600만 원. 여기에는 지금 몰수품 처분과 몰수의 가름에 추징한 금액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최근 5년간의 몰수품 수납액 중에 한 70%가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 위탁 판매한 몰수품 처분 수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세법을 보니까 몰수품은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수의계약, 뭐 위탁 판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계속 그 보건복지의료공단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 경쟁 방식으로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 판매 기관의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현재 이제 개정안을 네, 개정안 제출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는요, 위탁 기간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탁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관세청이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무슨 사정 변경 없이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없고 이 계약서의 그 위탁 기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좀 고치면 안 됩니까? 아니 의원님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가 이제 개정이 돼서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내후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 경쟁 방식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위탁 기간 그걸 자체를 해제를 해서 공개 경쟁 방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보니까는요, 이게 몰수품 판매 수익을 전액 국고로 수납한 다음에 위탁 수수료를 위탁 사업자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 계약서상 관세청이 정하는 판매 예정가가 있고 수탁기관이 정하는 위탁 판매 가격이 있는데 그 차액을 그냥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고금관리법에 보면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일단 국고에 전액 납입을 해야 되는데 직접 사용을 못하고 이게 국고금관리법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고 근데 관세법에 보니까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 보관료, 뭐 관리비 이런 걸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서 아마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처럼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보관료, 매각 비용 외에 보훈공단에 귀속되는 이윤도 함께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경우에 보훈공단이 세관 위탁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총 18억 3천만 원인데 이 중에 이윤이 그러니까 이 보훈공단의 이윤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법조문에서 규율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청이 판매대금에서 직접 지급해왔던 그런 이윤 부분은 수수료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공단에서 필요한 이제 경비만 부담을 하는 상태에서 위탁 판매를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윤이 보장이 돼야 보건복지공단도 이제. 아니, 근데 지금 관세법에 관리비, 보관료, 매각 비용 이외에 이윤을 준다. 수수료 항목에 이윤이라는 게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윤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캠코에서 위탁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재반 경비 플러스. 위탁 판매대금 지급 방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국고로 전에 납입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수탁기관이 자기들이 오히려 관세청에다가 자기들 수수료 다 빼고 판매대금 다 빼고 주는 방식이 되면 이건 국고금관리법의 이 취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반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고금관리법 외에 이제 관세법에 현재 이제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두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달청 말이죠. 지금 정보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 11개 책정된 예산이 90억 원 좀 넘는데 위탁 사업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고 적정가액의 68%밖에 안 줘요. 근데 이 업계가 어떤지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받으면은 계속 하도급을 내려가지고 막 6차, 7차 밴더까지 내려가서 거의 착취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은 작년에 14년도에서는 52%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노력은 많이 해가 68%를 올렸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다 올리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점차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의원님들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